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4장 2절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한테 필요한 정리를 두 가지를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롤의 정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롤의 정리라는 것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그 fx가 폐구간, 닫힌 구간, 양쪽 끝점을 모두 포함하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폐구간의 양쪽 끝점을 제외하면 열린 구간이 하나 생기죠. 그 열린 구간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이런 X의 값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값에서는 미분 가능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 끝점에서는 함수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 롤의 정리라는 것에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하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결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결론이 롤의 정리라는 것이고요. 그 결론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이 열린 구간 안에 어떤 점 C가 존재해서 그 점 C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걸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것은 우리 앞의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점은 정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즉 정점이 하나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 구간의 안쪽에 양쪽 끝점 말고 안쪽에 정점이 하나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롤의 정리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롤의 정리의 가정에 의해서 여기 xy 평면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텐데 롤의 정리의 세 번째 가정을 보면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을 같은 그런 함수를 하나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끝점을 A라고 하고 오른쪽 끝점은 B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은 같아야 돼요. 이 값을 FA라고 하면 같은 값으로 FB도 같은 값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 전체에서는 연속이니까 이 그래프가 끊기면 안 돼요. 중간에. 그렇죠? 끊기지 않고 연결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끊기지 않고 연결돼야 되고 이 네 점에서는 미분 가능이 돼야 되니까 뾰족한 점이 있을 수도 없고요. 수직인 접선이 생겨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조건을 만족하게 부드러운 모양으로 뾰족한 점이 없는 것을 부드러운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무드라고 합니다. 해서 스무드한 그런 곡선을 그려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그런 곡선이 가장 쉽게는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같은 값으로 상수함수를 그려내도 돼요. 그렇죠? 이 상수함수는 당연히 이 폐구간에서 연속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쪽 끝점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전부 미분 가능하죠?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 그 값이 0인 그런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쪽 끝점에서의 값도 같고 그렇다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론도 만족하지요. 이 안쪽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당연히 0이에요. 첩선이 바로 이렇게 이 선분을 포함하는 직선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면 그냥
이 롤의 정리, 이 롤의 정리의 이 가정을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상수함수인 경우는 이 만족이 됐으니까 더 이상 따져볼 필요는 없겠어요? 그렇다면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상수함수가 아니면 이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 이것하고 다른 함수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과 다른 값이니까 그 값은 이것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큰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딘가에 큰 값이 있어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연결을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큰 값을 지나서 다시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렇다면 이 값이 한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야 되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내려와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같은 값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가장 높이 올라간 부분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극대값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미분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페르마의 정리에 의해서 그것은 정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극대값 모양을 갖는 곳에서 미분 가능한 모양이 생겨야 되니까 이 점을 C라고 하면 당연히 C에서의 미분계수 F'C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반대로 상수함수가 아닌 케이스에 이번에는 이 양쪽 끝점하고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값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더 작은 값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 더 작은 값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시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야 되네요. 그렇다면 한없이 내려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올라와 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내려간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예, 극소값이 생겨야 되죠. 역시 이 롤의 정리의 가정에 의해서 두 번째 가정에 의해서 이 안쪽 점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극소값이 생겼는데 미분 가능한 곳이다. 역시 미분 계수는 0이 돼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 가능한 곳에서 극소값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미분 계수는 0이다. 다 됐죠. 그래서 이 롤의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럼 이 롤의 정리의 세 가지 가정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폐구간에서는 연속이고 양쪽 끝점을 제거하고 만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고 그리고 양쪽 끝점에서는 함수값이 같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 안쪽에 열린 구간 안에 정점이 하나 존재한다. 그렇죠? 정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롤의 정리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방정식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 방정식이 유일한 실근을 갖는 것을 보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유일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근이 적어도 한 개는 있다. 존재성을 보일 거고요. 두 번째는 실근이 있다라는 건 보였으니까 적어도 한 개는 있는데 만약에 두 개 이상 있다면 두 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이 생긴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럼 두 개 이상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존재성과 유일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일한 실견을 갖는다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존재성을 한번 먼저 볼까요? 존재성은 여기 이 방정식의 왼쪽에 있는 이 3차 함수를 f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당연히 다항함수예요. 그렇죠?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이고요.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이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필요한 것을 미분 가능 얘기할 때는 미분 가능 갖다 쓰면 되고 연속 얘기할 때는 연속이라고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함수는 연속 함수예요. 그렇죠? 연속 함수인데 이제 이 함수의 함수값을 두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이라는 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해 볼까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은 1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의 3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1의 3승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1만 남죠. 함수값이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두 함수값을 가만히 살펴보면 0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 수입니다. 1에서 함수값 1은 0보다 큰 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0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해봤어요. fx에 대해서 0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에요.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fx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연속 함수니까 끊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 이 점을 향해서 가려면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이 값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x축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fx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0 되는 곳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 점을 C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점에서의 함수값 FC 이것은 x축을 만나는 곳이니까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C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에다가 x의 c를 대입하면 c의 3승 플러스 c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3차 식이 0이 된다라는 거니까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c라는 것은 이것의 근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실근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실근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는 걸 이 그림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FC가 0인 C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0과 1 사이에 이 방정식의 근이 적어도 한 개는 있다. 그럼 실근이 있다라는 건 보여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근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유일성에 대해서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실근이 두 개 이상 있는데 지금 C라는 실근을 하나 찾았어요. 그렇죠? 두 개라고 하려고 하면 C하고 다른 실근이 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K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K도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FK는 0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함수를 fx라고 두었으니까. 자, 그런데 K는 C하고 다르니까 당연히 K가 C보다 크던지 아니면 C보다 작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는 K가 C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K가 C보다 크다라고 놓고 그렇게 가정하고 똑같은 결론을 유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 과정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K는 C보다는 작은 수고 그리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실근이 두 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3차 함수를 fx라고 두었으니까 fk는 0이다 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k하고 c하고 다른 수인데 k가 작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k부터 c까지라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럼 k부터 c까지 해서 이 주어진 함수 fx는 이 3차 함수,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니까 이 폐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fx는 폐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됐고요. 당연히 또 다항함수니까
양쪽 끝점을 제거한 K보다 크고 C보다 작은 그런 X값에 대해서 X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도 만족했어요. 이 열린 구간, 이 폐 구간의 양쪽 끝점을 제거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K도 C도 이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F에다 대입하면 FK도 FC도 0이에요. 그렇다면 이 양쪽 끝점 K에서 값하고 C에서 값하고 둘 다 0으로 같죠. 그렇죠? 그럼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이 세 번째 조건까지 다 만족했으니까 로레 정리의 세 가지 가정이 다 만족된 거죠. 그렇다면 로레 정리에 의해서 결론도 낼 수 있겠죠. 로레 정리의 결론이 그렇다면 바로 이 K와 C 사이에 이 열린 구간 안에 어떤 수가 존재해서 그 수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0이다. 즉, 이 열린 구간 안에 정점이 하나 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로레 정리의 결론에 의해서 당연히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실근이 두 개라고 하면. 그렇죠? 실근이 두 개라고 하면 이 열린 구간 사이에 정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f 프라임 그 사이를 직접 계산해 볼까요? fx는 x의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 하고 놓은 거니까 이 도함수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1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의 미분계수는 x 대신에 그 사이를 대입하면 되니까 3 그 사이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근데 그 사이는 실수니까 제곱하면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0 이상인 수에 3을 곱하고 1을 더했다?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f 프라임 그 사이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실근이 두 개 있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로레 정리, 그 가정이 다 만족돼서 로레 정리에 의해서 분명히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함수는 미분계수가 0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0보다 큰 값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순이 생겼죠. 예, 이렇게 모순이 생긴 이유는 실근이 두 개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모순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순 때문에 실근이 두 개다라는 가정은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죠? 분명히 실근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존재성에 의해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실근이 하나는 분명히 있는데 두 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해봤더니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는 있는데 두 개 이상은 아니니까 딱 한 개만 있다.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정식은 유일한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 유일한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보일 때 로레 정리를 사용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두 번째 정리,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지금 미분 파트를 배우고 있죠. 미분 파트에서 평균값 정리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적분을 배울 텐데 적분 파트에서 평균값 정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균값 정리라고 하면은 보통 미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얘기하고요. 예,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는 오해가 없도록 그냥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라고 다시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적분에서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도 배울 테니까 우선 미분에서의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 파트에서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 롤의 정리에는 가정이 3개 있었죠. 제일 세 번째,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세 번째 가정만 빼고 나머지 2개 가정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가정은 fx가 폐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양쪽 끝점을 제거한 열린 구간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요.
미분 가능이다. 예, 이렇게 두 가지 가정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가정만 있으면 그러면 어떤 결론이 만족되냐? 예, 이것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역시 이 열린 구간 안에 어떤 점 C가 존재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F'C가 B-A분의 FB-FA. 자, 이것에 대한 용어는 앞에서 배웠죠? A부터 B까지의 구간이니까 예, 여기 A부터 B까지 구간, 여기 A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고 B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텐데 예,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예, 이렇게 할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 fx가 이렇게 있다면 예, 여기 할선에 대해서 이 할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해 본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만큼 x값이 변한 것은 b-a이고요. 이만큼 그때 y값이 변한 것은 fb-fa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분의 이 값이니까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해서 할선의 기울기입니다. 예, 할선의 기울기가 되는 이 값하고 b-a분의 fb-fa 이 값하고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그런 점이 존재한다. 예, 이것이 평균값 정리예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이 할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이 값을 뭐라고 불렀어요?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 예, 이렇게 불렀었죠. 기억나지요? 또는 평균 변화율 대신에 만약에 이 함수가 거리를 표현하는 그런 함수라면, 위치 함수라면 예, 평균 속도라고도 불렀다. 기억나지요? 예,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예, 이런 이름으로 불렀던 값입니다. 예, 이 할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값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똑같이 여기다 다시 함수의 그래프하고 할선을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번에는 예, 롤의 정리하고 다르게 양쪽 끝점에서의 함수 값은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FA가 여기 있고요. 예, 이만큼 여기 B라고 할까요? 그럴 때 여기가 FB고요. 그렇죠? 예, 이 곡선 위에 있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이런 직선, 여기 할선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fx가 이렇게 이 두 점을 지나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y는 fx. 자, 그렇다면 예,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여기 a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고 b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고 이 구간 안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끊기지 않게 연결되면 되고요. 그렇죠? 이 안쪽에서는 미분 가능이다라고 했으니까 뾰족한 점이나 예, 아니면 수직인 접선을 갖는 곳이나 예, 이런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럴 때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예,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 안쪽에 있는 점 중에서 F'C, F'C 하는 것은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하는 역할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하고 양쪽 끝점을 연결한 이 할선의 기울기하고 같다라는 거니까 할선하고 평행이 되는 그런 접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접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세요. 이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이 정도 왔다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예, 접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접선이 시작할 때 그림이 한 이 정도에서 끝날 때 그림은 한 이 정도 접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점을 전부 지나가면서 접선을 계산하면 접선이 점점 이렇게 예,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림상에서 보니까 한 이 정도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할선하고 이렇게 나란한 그런 접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할선과 평행이 되는 서로 이렇게 평행이 되는 그런 접선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림상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예, 이 점을 C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의 미분계수
F'C가 할선의 기울기 B-A분의 FB-FA 이 값하고 같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평균값 정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폐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쪽 끝점 제외한 나머지 안쪽 점에서는 미분 가능한 그런 곡선에 대해서는 결론이 뭐냐? 이 접선의 기울기와 이 양쪽 끝점을 연결한 할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곳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 정리를 써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3번 보세요.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구간 0부터 2까지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을 찾아라 그랬어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은 이 양쪽 끝점을 제외한 안쪽 4점에 어떤 점 C가 이렇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점을 찾으시면 돼요. 평균값 정리라는 걸 결론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0부터 2까지 구간이니까 이 양쪽 끝점을 연결하는 할선의 기울기 2-0분의 F2-F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2라는 건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의 3승 마이너스 2 그러면 8-2니까 6이지요. 그렇죠? F0은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0의 3승 마이너스 0, 0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2-0분의 6-0이니까 2분의 6, 3이죠. 그렇죠? F'C라는 것이 이것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양쪽 끝점을 연결한 할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F'C가 3하고 같은 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F'C를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봅니다. 주어진 함수가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F'X 도함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럼 C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여기 도함수 x 자리에 C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3C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다 됐죠? 이 식을 만족하는 C를 찾으면 됩니다.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이항하고요. 그러면 3C의 제곱이 4, 3으로 나눠주면 C의 제곱은 3분의 4. 이제 제곱을 없애면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그렇죠? 루트를 씌워서 루트 4는 2니까. 자, 그러면 C라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만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점은 이 열린 구간 안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바꿔주시고요. 열린 구간 안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는 것은 이 열린 구간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0과 2 사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버려야 되겠어요. 그럼 남는 거 마이너스는 버렸으니까 이제 플러스만 가지고 C는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5번 볼까요? 어떤 함수 f가 0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고 모든 x에 대해서 f'x가 5 이하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럴 때 f2, 2에서의 함수값 이걸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즉 f2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5 이하다라고 가정을 한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f'x가 5 이하다라는 것을 마치 5 이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O 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까요? 0에서의 함수값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2에서의 함수값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두 점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두 점을 가지고 구간이 하나 형성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2까지 구간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가정 중에 모든 x에 대해서 f'x가 O 이하다. 즉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니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됩니다. 그럼 이 이론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폐 구간에서도 연속이 돼야 돼요.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됐습니다. 평균값 정리의 첫 번째 조건이.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부터 2까지 양쪽 끝점을 제거한 이 열린 구간에서도 미분 가능이죠. 모든 x에 대해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구간에서도 미분 가능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이 두 가지는 평균값 정리의 가정이었죠. 그렇죠? 폐 구간 0부터 2까지에서 연속이고 양쪽 끝점을 제외한 열린 구간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x에 대해서 그 점에서 미분 가능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의 가정이 둘 다 만족됐으니까 이제 평균값 정리의 결론을 사용해도 됩니다. 가볼까요? 평균값 정리의 결론은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의 양쪽 끝점을 연결한 할선의 기울기 E-0분의 Fe-F0 할선의 기울기하고 이 안쪽에 이 열린 구간에 있는 어떤 점, 그 점을 C라고 하면 그 점 C에서의 미분계수하고 같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점 C에서 당연히 F'C하고 E-0분의 Fe-F0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정 중에 모든 X에 대해서 F'X가 O 이하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F'C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O 이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이 O 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계산해 볼까요? 여기 분자에 F0은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F2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면 F2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2 마이너스 0은 2니까 이쪽에 있는 값은 2분의 F2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게 5 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분의 F2 플러스 3이 5 이하다라는 이 결론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F2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양변에 이렇게 2를 곱해주고 3은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돼요. 그러면 F2는 5 곱하기 2 마이너스 3 이하다. 이런 결론을 줄 수 있죠. 이 값이 7이니까 F2는 7 이하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F2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7 이하가 되는 값이니까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7이죠. 그렇죠? 해서 F2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7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번 시간은 이렇게 평균값 정리 그리고 그 앞에 롤의 정리 우리 뒤의 내용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정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